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나, 제가 좀 고생해서 쓴 긴 글이 있어요. 제가 가능하면 길게는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고생해서 쓴 글이 있는데,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논평을 곁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올린 글입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선거는 이것도 정말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친 거예요. 선거는 같은 편을 많이 만들어야 이기는 게임이다. 황교안, 홍준표도 내 편으로 만들고, 나경원도 내 편으로 만들고, 오세훈도 내 편으로 만들고 해서 선거를 치러라. 제가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냥 제가 오죽하면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대표님. 제가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가차없이 그냥 컷오프 시켜버렸죠. 네, 유현님 평일에는 잘 못 오시는 분인데 오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덕천님, 정혜의 사도님, 신순둥님,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선거는 같은 편을 만들어야지 이기는 게임이니까 황교안은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어벤져스 팀을 꾸려서 선거를 치러라. 그럼 이길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어디까지 같은 편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야, 여기까지는 우리 편이고 여기까지는 적이야. 말하자면 민주당도 다 우리 편이야. 문재인도 우리 편이야. 조국도 우리 편이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은 있어야 된다. 선은. 야, 여기까지는 우리 편으로 할 거야. 여기까지는 적으로 할 거야. 라는 이런 선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같은 당 사람이라고 하면은 동지로 하는 것이 맞다. 같은 당이라고 하면 일단 동지다. 왜? 당이라는 것 자체가 같은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정치적 결사체이므로 당, 정당이라고 하는 게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동일한 이념과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게 정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당 사람은 기본적으로 같은 편으로 본다. 같은 동지로 본다. 그래서 민주당이 통합당을 비판을 하고 통합당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서로 정치적 정적이기 때문에 하는 비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가끔은 같은 당 안에서도 이견이 생긴다. 그때는 토론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속된 말로 찢어지기도 하고 탈당을 하기도 하고 다시 복당을 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합치기도 하고 그것이 정치다. 정치적 새가 찢어졌다. 다시 붙었다. 일로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거다. 민주당에 있던 사람이 미래통합당에 올 수도 있고 통합당에 있던 사람이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이게 정치다. 최근에 황교안의 미래통합당이 밖에 있던 외부 세력들을 당으로 끌어오는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매우 부정적이죠.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어요. 거인님, 총선 이길 황 대표에게 방법이 있나요? 총선에서 이길 방법? 황교안이 물러나야 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제가 오늘 할 얘기 중에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좀만 더 지켜봐 주시면 곧 있으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통합을 했는데 지지율이 전혀 오르지 않고 요 모양 요 꼴이냐? 통합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시절에 열심히 당을 위해 헌신하고 문정부와 싸워온 투사들을 타 공천에서 배제해버리고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우대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이다. 어제의 동지는 내치고 어제의 적은 공천을 주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다. 실제로. 이것은 통합이 아니라 적에게 우리의 안방을 내준 것에 불과하다. 이건 통합이 아니다. 진정한 통합이 되려면 통합 이후에 공천은 반드시 공정해야 됐다. 어제의 동지와 어제의 적이 통합이 됐으면 모두 똑같은 상태에서 적을 더 우대해주고 동지를 쳐내는 게 아니라 적과 동지 모두 공평하게 모두 수긍할 수 있을 공천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거꾸로 했죠. 통합당의 공천은 동지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고 적에게 이로운 공천을 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나서 무소속 출마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지금? 야, 미래통합당 통합 뭐하러 했어? 통합해놓고 표 갈라먹지 않으려고 통합을 해놓고 경선을 안 했어. 경선을 해야지 무소속이 안 나오는데 박빙 지역은 무소속 출마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선을 하는 게 기본인데 경선을 안 하고 단수 공천, 전략 공천을 했어. 그러면 뭐하러 통합을 했어? 다 무소속으로 나왔잖아. 아니, 통합을 한 이유가 표를 갈라먹지 않기 위해서 통합을 한 건데 다 무소속으로 내몰고 나면 뭐하러 통합을 했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 당대표가 이렇게 공천을 그지같이 해놔서 무소속의 속출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정말 황교안이 양심 있다고 하면 무소속 후보들한테 찾아가고 정말 죄송하다. 근데 이번만큼은 잘 부탁을 드린다. 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뭐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는커녕 힘과 권한으로 찍어 누르려는 행태를 보이다가 드디어는 민심을 거스르고 국민 뜻을 거스르고 무소속 출마자는 영원히 복당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런 황당한 정치의 ABCD도 모르는 그런 얘기까지 내뱉었습니다. 어제의 동지를 오히려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너 어제까진 적이었어. 그런데 우리의 공천을, 나의 공천. 절대 신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절대 신이야. 내가 하는 얘기는 신의 목소리야. 김용호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것이 곧 신의 의지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가? 그럼 당신들은 영원한 적이야. 절대로 복당을 안 받아줄 거야. 당신들은 우리와 영원히 적으로 규정을 하겠어. 심지어는 여론조사 결과 통합당의 후보보다 무소속 후보자가 더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 이것은 국민들은 통합당 공천이 틀렸다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을에 홍준표가 이인선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죠. 그러면은 홍준표는 컷오프를 한 게 잘못이다 하는 국민들의 심판인 겁니다. 이미. 그런데 오히려 무소속 출마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무소속 후보를 돕는 사람들까지 싹 다 싸그리 모아서 입당을 앞으로 안 받아주겠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인정하기는커녕 불이한 공천에 피해를 입어서 무소속으로 내몰린 출마자들에게 오히려 국민 뜻에 반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의 뜻은 통합당 공천이 틀렸다는 건데 오히려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거짓말이죠. 국민의 뜻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황교안이. 아니 지지율이 나와 있는데 데이터를 가져와 봐. 데이터가 당신들 공천이 잘못됐대잖아. 국민들이. 그런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게 국민 뜻에 반한다고? 누가 그래? 누가 그래, 황교안.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황교안은 제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황교안은 무소속 출마자는 영원히 복당이 안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황교안, 당신은 내 질문에 답을 해라. 그래,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나간 사람을 공천을 안 받아준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간 사람은? 미래통합당이 아닌 다른 당의 공천을 받아서 이번 선거에 나간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무소속으로 나간 사람을 영원히 입당을 안 받아줄 거면 더 나쁜 다른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나간 사람은 더더욱이 입당을 받아주면 안 되는 거겠죠. 맞죠? 논리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말인즉슨 앞으로는 단 한 번이라도 다른 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의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은 영원히 입당을 안 하게 하겠다. 당원 당규를 고쳐서라도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영원히 이 당은 우리끼리 다 해먹겠어. 영원히 그냥 지금 있는 이 사람들끼리만 지지고 볶고 다 할 거야 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영원히 이 당의 세를 늘릴 방법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리고 당을 깨끗하게 말아먹겠다 하는 주장입니다. 지금 있는 우리끼리만 할 거야. 지금 있는 우리끼리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다 해먹을 거야. 이 얘기 아닙니까?
황교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황교안이 정치 초보고 아무리 본인의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응? 그럼 황교안은 그래 정치 초보라서 그렇다 치자. 대권에 눈이 멀어서 정말 이런 헛소리를 했다고 치자. 그럼 황교안 참모는 지금 뭐하고 있나? 응? 황교안 참모 중에 정말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황교안이 이런 말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이따위 막천을 해놓고 국민들의 민심에 반하는 공천을 해놓고 영원히 안 받아준다? 참, 아유 정말 내가 이런 논평까지 해야 되는가 했는데 참 딱합니다. 정말 저도 딱합니다. 지금이라도 황교안 당대표는 당과 나라를 위해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공천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번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황교안이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물러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가? 황교안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만약에 황교안이 자, 이 모든 공천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사심으로 홍준표를 컷오프하고 이런 거 정말 제가 사죄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모든 잘못된 것을 제가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황교안이 다시 바로잡겠다. 말이 됩니까? 그럼 황교안이 잘못된 지역들, 그 지역에 이미 공천 준 사람을 사퇴시키고 야권 단일화를 자기가 막 이렇게 옹기종기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납니까? 안 물러납니다. 아무리 황교안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물러나요. 끝까지 버팁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본인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당대표직을 사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책임을 진 황교안도 물러났으므로. 황교안이 당대표인 본인이 물러나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 힘으로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그 사람들이 감히 이 말에 거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황교안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황교안의 희생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그 칼질에 수긍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황교안이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되는 것이다. 당대표 사퇴를 안 하면서 또다시 자기가 칼자를 쥐겠다. 누가 이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듣지. 황교안은 이쯤 되면은 그냥 당대표직을 사퇴를 하고 종로에 전념을 하세요. 종로까지 제가 사퇴를 하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저도 봐주겠습니다. 그냥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신에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그 결단으로 그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서 잘못된 공천을 바로 잡는 그런 최후의 노력, 야권 단일화의 노력, 이것이라도 만들어내라. 그러면은 한 1, 2% 정도는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한 3%까지도. 그러면요, 적어도 10석, 많게는 20석 정도를 더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황교안의 사퇴 한 방으로 10석, 20석을 더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지금? 황교안이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사퇴라도 해야지. 이 상태에서. 사퇴라도 해서 이번 총선에 공을 하나라도 세워라. 그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만이 총선을 승리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만이 황교안 당대표가 지금 이 순간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